2022년 6월 둘째 주 무슨 일이 있었지 시간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후폭풍, 아이오닉 전시차도 동났다. 이 기사 내용은 아이오닉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이 이 아이오닉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자동차 이슈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번 달에도 신차 출고가 반도체 때문에 늦어져서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1년 수익률 코스피보다 양호.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기사예요. 이 기사는 이제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공매도 허용 주식이 그렇지 않은 다른 코스피 주식보다 하락폭이 더 낮았다고 해서 이 기사를 소개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 마치 보편적인 듯 보여서 이 기사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랑 맞물려서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만약에 주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에 더 심하게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1년 새 1%포인트 쑥.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기업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업 대출로 2년 전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자산도 증식했고 괜찮은 월세 수입을 확보한 분이 계신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 서울권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돼버렸다고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부동산을 내놓는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 대출 부실도 참 많을 텐데 이자 감당이 매우 높아진 이런 시기에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중소기업 대출도 이제 예상으로 부실 규모가 엄청 커서 근래에 도래하는 만기 대출들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고 그 시기와 경제 침체가 맞물려서 1년 만에 1%포인트나 금리가 오른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런 시기를 기억하고 싶어서 스크랩해봤습니다. 국가물류 인질로 삼은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인데요. 당연히 화물연대에서는 운임 인상 요구가 조건이고 여기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랑 대상 확대 조건도 있었어요. 여기 이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최저임금처럼 운송료를 보장해주면서 과로,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요. 이제 이걸 일몰한다. 쉽게 말해서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2년까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기로 했었고 2022년 후에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거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라고 하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다시 일몰을 폐지해라. 즉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조건도 덧붙였어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전공자 겨우 400명, 기업들 계약 학과로 땜질 수혈. 이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미래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4대 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기사예요. 이제 향후에 산업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거를 꼬집은 기사인데요. 대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과 정원도 늘려야 되는데 이 정원 늘리기 위해서 다른 학과 정원도 줄여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가르쳐야 할 교수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산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어, 취업하기도 다른 산업보다 유망하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계산 주택수에서 상속받은 집 영구 제외 검토. 이거는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검토만 하는 단계의 기사인데요. 전 정부는 상속주택을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보유주택수로 취급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상속주택을 평생 주택 보유수로 취급하지 않겠다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주름으로 반려견 등록, 세계표준 만든다.
이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개 코를 찍은 거예요. 이제 개 코주름으로 개를 등록을 하겠다 하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칩 대신에 반려견 의무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고, 이 방법이 사실 코 주름이 사람의 지문처럼 성장 과정에 달라지지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이제 핵심 사업으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칩 구매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 비용 부담도 적고 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반려견들이 등록하게 될 거란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RFID 기반 등록만 가능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가상인간의 대중화. 이제 간간히 나오는 기사죠. 이 가상인간이 CF에도 요즘엔 나오고, 연예인이라는 존재도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TV 속에서나 보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예인이나 가상인간이나 그런 존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가상인간이라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좋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목을 집중하는 데 많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가상인가를 1,000만 원 정도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이 산업도 뭐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인데, 사실 이런 가상인간은 이목을 끌어야 되는 엔터 사업에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서 현재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대중화가 된다고 해서 이 가상인간이 계속해서 연예인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주고 어떤 호기심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둘째 주 무슨 일이 있었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